마치 범죄 영화의 세트장처럼 섬찟한 흔적들이 가득했던 화장실. 그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여성은 올해 23살의 혜원 씨였습니다. 유력한 단서는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시. 화장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도록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던 한 남자가 혜원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바로 화장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린 건가요?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서류심사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지연 검사가 검찰 청사를 빠져나온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후 혐오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고요. 일베와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서로에 대한 집단적 혐오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부장적 제도는 역사, 문화, 제도, 관행, 언어, 생각, 태도 등을 총칭한다고 작가는 볼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이런 문화가 최소한 4만 년을 이어져 왔으니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어쩌면 그 시간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혐오라는 감정은 제도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여성 혐오는 서양의 종교와 신화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여성 혐오라는 것과 여성의 존재 이유는 남성의 성적 만족과 자손 번식에 대한 출산과 육아가 전부라는 무리한 전통적 역사관이라는 것이죠.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이고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것도 책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지 공개된 장소에서 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도 역사적으로 여성 혐오에 있어 한몫하는데 철학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인간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상적, 초월적 존재를 추구하지만 반대로 동물처럼 감정적, 충동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고대부터 남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였고 반면 여성은 마시는 거에 집착하는 육체적 존재로 규정해 버린 것이죠. 여성의 존재 자체가 남성에 대한 위협이며 철학은 여성 자체를 남성적 이성에 대한 피하고 배척해야 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었죠. 역사에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받기 힘들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억압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것입니다. 남자가 보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존재라면 여성은 보이는 대상, 즉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있었다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죠. 작가는 여성 혐오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존재론적 혐오와 윤리적 혐오로 규정합니다. 먼저 존재론적 혐오에 대하여 알아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여성 혐오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여성의 본질은 섹스와 양육이 전부라고 규정할 정도로 극단적이었죠. 그는 생식과 번식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치 않다고 여성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는 여성의 몸도 철저하게 목적론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보았죠. 그 여성과는 철학의 담론이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의 야설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랐으며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년기의 애정에 대한 결핍이 결국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였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도 그와 같이 출산과 양육에만 전념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삐뚤어진 여성관이 성립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성이 여성이라는 존재의 목적이며 당위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며 미시적으로 그의 결론은 거기서 끝이 나죠. 인류의 종족 번식이라는 면에서 남편과의 성관계, 자녀의 양육이 여성의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성도 그러한 여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 설거지, 집안 가사 일 등 현실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가사 노동이 아니라 남성성으로 고양된 신적인 자유를 찾아 고뇌하는 추상적 남성성에 반대되는 고양된 정신을 추구하는 남성만의 특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여 가사 일을 한다고 고양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여성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람한테 더 이상 독신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는 자신의 독신을 철저히 지키며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는 윤리적 여성 혐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예로 듭니다. 작품 자체는 여성 비하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쇼펜하우어처럼 여성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인 부왕이 숙부에 의해 독살당하며 그의 어머니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숙부와 재혼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약혼녀까지도 혐오하기 시작하죠. 햄릿의 여성 혐오는 부친 독살 사건으로 시작되어 모친의 숙부와의 재혼까지 이르는 남편을 독살한 이와 윤리적으로 재혼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존재가 아니라 살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숙부와 자신의 어머니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또 작가는 증오와 혐오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개념적 차이이며 미운 감정의 강도가 강해지면 증오가 되고 거기서 싫은 감정이 더 커지면 혐오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강자에게 약자가 품는 분노의 감정이 증오라고 합니다.
증오는 약자와 강자의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혐오도 마찬가지로 권력 관계의 연장선상 위에 있으며 혐오하는 자는 혐오의 대상보다 언제나 우월하며 강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혐오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게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빈곤하고 불행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부의 차이로 한정된 재화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재화를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신념, 혐오 등 유리한 조건과 주장에 관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책임과 무능을 전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계급화되어 버린 사회에서 가장 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그들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그 아래 계급의 경멸하는 약한 이들에게 강자에 대한 모멸감과 혐오를 그대로 표현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의 먹이사슬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이데올로기와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도 가끔 갑질이나 혐오 사건이 보도되듯 지금보다 더 많은 유사 사건들이 증가할 것이며 말 그대로 양육강식의 밀림의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인간이 유일하게 문명을 만들어 모든 부분에서 성장과 진화를 이루었으나 가장 기본적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없다면 지금의 AI 시대가 몇만 년 전 돌도끼로 힘센 인류가 약한 인류를 약탈하며 죽이고 음식을 빼앗는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혐오와 증오를 넘어 가장 근본적 인간성과 윤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에서 돈과 권력에 밀려날 수는 있겠으나 계속 그 기본의 부재가 오래 지속된다면 한 사회의 패러다임은 부패와 불신으로 사라질 것임은 다른 결론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만 보아도 거대한 몰락의 현상의 시그니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